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온 뒤 나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냈다. 철물점도 평소처럼 열었다. 손님이 오면 웃으며 물건을 팔았다. 이웃들과도 늘 하던 대로 인사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천천히 준비되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다. 아버지,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금 급해 보였다.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요양원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벌써 알아봤냐?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네, 지연이가 좋은데 찾아놨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가보자. 전화를 끊고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이미 알아봤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토요일, 아들과 며느리가 차를 끌고 왔다.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좋은 데예요. 요즘 호텔처럼 잘 되어 있어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한참을 달린 뒤 차는 큰 건물 앞에서 멈췄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실버타운.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여기입니다. 나는 천천히 건물을 바라봤다. 깨끗한 건물이었다.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다. 며느리는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번에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지난번에 상담했다. 그들은 이미 여기에 여러 번 와 본 것이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은 눈을 피했다. 직원은 방을 보여주었다. 작은 방이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창문 하나.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괜찮죠? 나는 방을 한 바퀴 둘러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 좋네. 아들은 안심한 듯 말했다. 아버지, 여기 계시면 편합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너희는 이미 나를 여기 보내기로 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버님,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왜? 다음 달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들은 조금 안심한 듯 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내가 이미 그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그 서류가 나중에 우리 가족을 완전히 뒤흔들 폭풍이 될 줄은 그때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이후 나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 위에 얹혀있던 돌이 조용히 사라진 것 같았다. 철물점도
여전히 열었다. 손님이 오면 웃으며 인사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다. 아버지, 나는 평소처럼 대답했다. 그래. 아들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더 단단했다. 집 이야기, 이제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잠시 웃었다. 그래. 이제 정리하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이 조금 빨라졌다. 정말입니까?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 이번 주 일요일 다 같이 밥 먹자. 아들은 기쁜 목소리였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다. 나는 작게 말했다. 그래. 마지막이구나. 일요일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이었다.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아버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고맙다. 아내는 말이 거의 없었다. 그저 조용히 음식을 차리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생선구이, 그리고 김치가 놓였다. 예전에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아무도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집 이야기. 나는 그 말을 끊었다. 그래.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불렀다. 아들과 며느리가 조금 앞으로 몸을 숙였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생각을 많이 했다. 며느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야. 아들은 긴장한 얼굴이었다. 내 아버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 집을 원하는 거지?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네. 그 순간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결정을 했다. 며느리의 눈이 빛났다. 아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집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미 정리했다.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졌다. 며느리가 급하게 물었다. 명의 바꾸신 겁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이어졌다. 너희 앞으로는 아니다.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이 천천히 물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줬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다른 사람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요양원에 기부했다. 그 순간 아들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아들은 내 인생에서 처음 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버지,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다. 그날 우리 가족이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요양원에 기부했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다. 아버지,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장난 아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식탁 위 공기가 순간 거칠어졌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 집이 어떤 집인데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어떤 집인데? 며느리는 숨을 거칠게 쉬었다. 민수 씨 집이잖아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아직 내 집이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은 원래 민수 씨 거예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언제부터? 순간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이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조용히 찔렀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래, 내 아들이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할 때도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내 집을 담보로 아파트 가려고 할 때도 며느리가 소리쳤다.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 너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 아들은 그러면 안 된다. 순간 아들은 말을 잃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내 아버지니까. 아들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어릴 때 기억나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병원에 갔던 날, 나는 천천히 웃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될까봐. 아들의 눈이 조금 내려갔다.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대학교 떨어졌을 때도 내가 밤새 술 마신 거 알았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가 행복하면 됐다. 그리고 천천히 마지막 말을 했다. 그런데 내 행복이 내 집이냐? 순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집을 남한테 줬다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집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다. 며느리는 의자를 세게 밀었다. 민수 씨,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분노였다.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미 많이 했다.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집 안에는 조용한 침묵만 남았다. 아내가 내 옆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래도 이게 맞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아들과 며느리가 문을 세게 닫고 나간 뒤 집 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밥과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들이 좋아하던 생선구이도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아내가 내 옆에서 울고 있었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많이 떨리고 있었다. 우리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맞았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었다. 내가 평생을 걸어 키운 아이였다. 처음 걸음마를 하던 날도, 처음 학교에 가던 날도 나는 다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며칠이 지났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나는 철물점에서 일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며느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바로 말했다. 저희 변호사 만나고 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소송할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말했다. 그 집 원래 민수 씨 재산입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아니다. 내 재산이다. 며느리는 화를 참는 목소리였다. 그래도 아들에게 줄 재산을 왜 남한테 줍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들에게 줄 재산은 이미 다 줬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뭐라고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교육, 시간, 그리고 내 인생.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아들이 5살이었을 때였다. 내 어깨 위에 올라타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래도 잘 살아라. 그 순간 내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픈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며느리의 전화 이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평소처럼 철물점을 열었다. 망치와 못을 정리하고 손님이 오면 인사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조금 무거웠다. 그리고 어느 늦은 오후 가게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망치가 멈췄다. 아들이었다. 민수는 예전보다 많이 지쳐 보였다. 수염도 정리되지 않았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와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도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들이었다. 아버지.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힘들게 말을 꺼냈다. 집 정말 요양원에 준 겁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지연이 집 나갔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들은
힘없이 말했다. 아버지 재산 못 받으면 같이 살 이유 없답니다. 가게 안에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 아이는 내가 알던 그 어린 아이가 아니었다. 어느새 삶에 지쳐 있는 한 사람이 어른이 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이제 왔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너무 작게 들려. 처음에는 잘 들리지도 않았다. 나는 아들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늦었다. 아들의 어깨가 조금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조금 젖어 있었다. 나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아들에게 건넸다. 이거 가져가라. 아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이름으로 10년 동안 모은 돈이다. 아들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나는 천천히 말했다. 혹시라도 내가 정말 힘들어질까봐. 그래도 다시 시작할 돈은 있어야 하니까.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나는 작게 웃었다. 아버지니까. 아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집은 너에게 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시 살아갈 기회는 주고 싶었다. 가게 안에는 아들의 울음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다. 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 집도 돈도 아니라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